모든 과목을 시험 봐서 점수 매기고 등수를 매기는 수능 시험 같은 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우리 정부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수시의 비중을 늘려가고 그렇습니다. 학생부 비중을 늘려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게 어찌 보자면 고교 학점제만 본격적으로 안 했다 뿐이지 중고등학교 생활 쪽에서 자기가 원하고 있는 대학과 연관된 어떤 학습이나 경험이나 기회를 얼마큼 가졌느냐 이런 걸 평가하겠다는 게 수시 뭐 학생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입학사정관제 이런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정책을 또 해놓고 보니까 예. 여전히 그래도 또 서울대, 연고대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사람들의 과당 경쟁이 몰리고 바로 그런 수시 대비용, 학생부 대비용 사교육도 생긴다고 그러고 이게 정말 끝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미 사교육 시장이 사회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을 아마 쉽게 정책을 바꾼다 해서 그분들이 쉽게 동조하거나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어떤 이유를 대서 또 다른 자기네들의 활로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학 입시와 취업에 관한 부분들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요즘 정부에 들어와서 블라인드 면접이랄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스펙 보지 않겠다 이런 스펙이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취업을 시키려고 할 때 대부분의 기업 관계자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 학생이 얼마만큼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생각? 예.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인성을 얘기합니다. 예. 기능은 우리가 학생을 채용해서 뭐 짧으면 3개월, 길면 반년 이내에 기술은 다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학생들에게 기술을 노하우를 전수를 쉽게 못 해주느냐면은 노하우 전수해주면 한 1년 있다가 가버린다. 그 학생을 보고 어떻게 자기네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처음에 인성과 생각. 인성과 생각이라는 얘기. 예. 그러면 그 인성과 생각, 그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은 그 기능적인 부분, 방법적인 부분을 해결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되게 대학 진학률이 18%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70년대 중반일 때요. 예. 근데 지금 거의 100%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남의 학생들 중에서 90% 이상의 학생들이 수시로 갑니다. 근데 수시로 가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은 많은 학부모와 많은 선생님들은 수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우리는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숨기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까 했던 사교육 시장이 이 역할도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만 더 혼란스러운 그렇죠. 거예요. 학부모를 오히려 더 왜냐하면 그 사교육 시장이 이미 우리 사회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마련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육 개혁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이 전남 교육감님 초대해서 토론하는 게 사실은 교육부총리 아니 대통령 모시고 초대하는 것만큼 얘기가 커져버렸습니다. 초등등 교육법 바꿔야죠. 그리고 대학 입시 제도 바꿔야죠. 이 대학의 이 서열화 이것도 혁파해야죠. 그리고 기업이 인재를 뽑는 기준과 이 관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만들어야죠.
이건 전남도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저도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해놓고 보면서 결국은 교육은 온 나라가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내일의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 교육부 장관, 교육감이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 같이 예. 해서 합의 과정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중요한 과제들은 다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전남도 차원에서 어떤 실험들을 해오셨는지도 조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눈여겨보이는 게 독서 토론 수업 문제하고 무지개 학교라고 이름 붙이신 이 혁신학교 실험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오던데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것들입니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정 교수님하고 얘기 나눴듯이 그와 같은 정신들을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길러갈 수 있는 교육 방법이 뭐겠느냐. 이제 본질을 우리가 논의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 적용을 이제 어떻게 해야죠. 이걸 적용할 그렇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미 교육 선진국들은 교육의 방법이 암기식에서 독서 토론 형태로 많이 가 있습니다. 예. 특히 핀란드 같은 데는 거의 교육이 뭐 선생님들하고 수업에서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고 습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깨우쳐가는 방향으로 많이 가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중등 교육법에 딱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독서 교육이 좋다 하라 하더라도 적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 정규 교육 과정 중에서 10%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재량권. 네, 그 재량권 범위 내에서 독서 교육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간의 동아리, 선생님들 간의 동아리, 학부모의 동아리, 도서관 활성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동아리 형태로 지원을 하면서 독서 교육을 활성화시키고요. 이 독서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서 얻지 못한 것을 책을 통해서 얻는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보니까 오프라 윈프리라고 미국의 세계적인 그 토크쇼 진행자 여성분이 뭐 차기 뭐 대선 후보까지도 이름이 거론된 걸 제가 봤어요. 아주 뭐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굉장히 불행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났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오게 하는 것은 오프라 윈프리의 어마어마한 독서량이라고 합니다. 학력 수준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독서가 그걸 가능하게 했고요. 뭐 독서가 세계적인 뭐 나폴레옹이 전쟁 중에서 책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는 다 아는 얘기고 카네기가 초등학교 졸업 못한 카네기가 그 뭐 미국에 많은 도서관을 짓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하게 하자. 그래서 독서를 하는데 독서를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나온 것이 이제 독서토론 열차학교랄지. 독서토론 열차. 시베리아 횡단 독서토론 열차학교랄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학생들이 가요? 16박 17일 동안 우리 전남의 고등학생들이 시베리아 횡단 그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가면서 열차 안에서 책 읽고 토론하고 그것들에 대한 책을 쓰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선상무지개학교라 그래서 학생들이 그 배를 타고 동남아 중국까지 일본 중국까지 가면서 배 안에서 21일 동안 3주 동안 같이 책을 읽고 토론하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야, 좋은데요? 근데 그거는 예산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학생들한테 책을 5권을 줍니다. 5권을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주어서 한 석 달에 걸쳐서 읽어보고 거기에 자기의 느낀 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포부 여러 가지를 쓰게 하고 그걸 면접을 통해서 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선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 자체도 독서 교육이 이루어지게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한 150명 정도 학생을 선발했는데요. 워낙 그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2개 프로그램을 더 합니다. 토탈 3개
독서 열차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모집을 해서 응모 받아서 선발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일선 학교에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독서 토론 수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수업의 10% 내에서 드리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독서 토론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 2년간에 걸쳐서 연수를 했습니다. 수학 교육을 어떻게 토론 수업으로 진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수학에 대해서 왜 우리가 흔히 지나가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선생님에게 왜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을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학생과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합니다. 그 정말 교사분들에 대한 새로운 교육, 연수 꼭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이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동안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간에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예산 지원을 하고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연수와 동아리 활동. 그러니까 학습 방법을 스스로 이렇게 새롭게 고쳐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을 도우미로 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같은 독서 동아리. 학부모까지. 학부모를 이제 도우미를 써서요. 학생과 학부모 간의 독서 동아리. 여기에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동아리가 모두 몇 개나 됩니까? 그래서 저희 전남에 1000개 이상이 됩니다. 예산 지원해서 예산 자꾸 지원. 유인을 해주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연수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자꾸 개발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전국에 독서 토론 경연대회랄지 이런 발표대회 가서 거의 최고상을 휩습니다. 그리고 그런 독서 토론 교육 강화가 학력 신장도 연결된다면서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그 연구 보고서가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선진국에서 이미 많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책을 이게 고등학교 3년 동안에 10권 이상 읽는 학생이 실제로 수능에서도 수능 점수가 20점 이상 높고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의 성취도가 훨씬 높고 연봉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대인관계랄지 사회 적응도랄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교육 패턴 형태가 독서 토론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해방 이후에 그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종 연구 결과까지 통계까지 들이대면서 독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성적도 좋고 졸업 후에 성취도도 좋고 연봉도 높다더라까지 다 말씀해 드려도 왜 우리 학부모들은 애들이 책 보고 심지어 만화책도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너 그만 보고 공부해. 너 그만 보고 학원 가. 왜 그럴까요? 불안감이죠. 부모의 불안감. 그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승자 독식이다 보니까 패자는 그야말로 잊혀져 가고 힘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이 강하다 보니까 네가 해서 이 싸움에서 이겨라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다양하게 직업이 10,000개의 직업이 널려져 있기 때문에요. 맞아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꼭 지식을 습득하고 시험 본 다음에 잊어버릴 그런 쓸모없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실용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또 다른 방편이 체험을 통해서 얻게 하는 게 무지개 학교입니다. 무지개 혁신학교. 왜 무지개라고 붙이신 거예요? 이제 무지개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그 특기와 적성과 꿈이 다 다양한 겁니다. 그렇죠.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다 다양한 겁니다. 그 학생들이 전부 다 교육감 되고 싶다면 누가 얘들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죠.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 조화가 미래 우리 학생들이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다양성을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쳐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학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학교의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돼야 아이들이 다양하면 그 아이들을 지도할 교사도 다양해야 될 것이고 아까 고교 학점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기반이 갖춰질 텐데 전라남도만 해도 농어촌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학교 학생 적고 선생님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학생 수는 적다고 하지만 다양성의 정도는 대단하잖아요. 그 몇 명 안 된 선생님이 어떻게 그걸 다 이제 합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모든 것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경험함으로써 하면서도 그걸 깊이 있게 탐색한다면은 거기로부터 얼마든지 많은 것들로 이렇게 발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를 이제 산에 이제 산책을 하면서 자연 체험을 하다가 할 때 꽃을 보고 왜 이 꽃은 아직 덜 피었는가? 왜 이 꽃은 피었는가를 보게 되면 거기에 기후를 생각할 수 있고요. 계절에 관한 기상학자로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이 꽃은 왜 빨갈까? 이 꽃을 보면은 빨간 꽃이 다 빨간 게 아니라 흰 부분도 있고 검정 부분도 있습니다. 이 색깔을 구별해내면 말 그대로 유명한 미술가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못 듣습니다만 꽃의 소리를 들으면 음악가가 될 수 있고요. 거기로부터 그 생명을 관찰하면서 과학자가 될 수 있고요.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체험하는 데는 한계 있지만 그 체험 하나하나에 할 때마다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해주고 관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깊이 있게 유도해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생님들하고 무지개 학교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지개 학교끼리 다양한 연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한 분야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그 교육의 방법들을 패턴들을 찾아가게 하고요. 그래서 무지개 학교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매우 힘들어 하시지 않나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하는 수업만 생각했는데 선생님도 자연하고 숨쉬고 같이 활동하고 선생님도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하니까 선생님도 즐겁죠. 그런 혁신학교는 지금 전남도 전체 학교 중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한 10% 정도. 10%. 이게 좀 보편화돼야 되는데요. 보편화돼야 됩니다. 아직 멀었네요, 사실은. 그것도 근데 다 돈 문제하고 연결되죠. 돈 문제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법령 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법령 제도가 또 있습니다만 그 법령 제도 테두리 안에서라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지원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남의 모든 학교에 다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교육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산에 관한 부분이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초중등 교육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은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재원이 쉽게 써진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거, 건물을 짓고 운동장을 하고 또 이렇게 실험 기자재나 컴퓨터나 이런 책상 테이블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산해 가는데 즉 바꿔 말하자면 하드웨어를 마련하는 데 돈 많은 예산이 쓰여진다. 그런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독서 토론이랄지 무지개 학교랄지 새로운 교육 정책이랄지 학생들의 그 마인드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것보다는 방법적인 거. 전자칠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학교에 뭐 IT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송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강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강당 없더라도 전자칠판이 안 됐더라도 정말 정신이 바로 있으면 얼마든지 교육 활동은 좋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너무 눈에 보이는 거, 그건 쉬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쉬운데.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남의 어떤 독특한 실험으로 독서 토론 교육 강조해 주셨고 무지개 학교 설명해 주셨는데 또 하나가 전남형 애프터스쿨? 이건 뭡니까?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학생들이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간 자유로 학습이라고 해서 야자를 11시까지 대충 합니다. 10시에서 11시까지. 그것을 일률적으로 반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는 사실 이 과목은 하기 싫어. 나는 예체능계를 가고 싶으니까 나는 미술을 하고 싶어. 예술을 하고 싶어. 나는 또 수시에서 뭐 특별한 뭐 과학 과목이랄지 나는 또 인문학 과목이랄지 특별한 과목을 해야 되는데 일률적인 반강제적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더더군다나 전남의 학생들은 90% 이상의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전남에서 이제
금지를 시키고요. 야자를 금지하고. 야자를 금지하고 그 대신에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과목을 개설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과목은 학생들이 이제 다른 이제 사사를 받든지 다른 교육기관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아니면 학부모를 좀 초빙해서 하는 그런 그렇죠. 저희들이 이렇게 전남에서 이제 도시에 있는 학교는 이제 강사 구하는 게 쉽습니다. 자, 농어촌이 문제죠. 네, 농어촌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농어촌의 학교는 학교끼리 연계해서 이웃 학교끼리 몇 개 학교를 묶어가지고 같이 합니다. 네. 그게 전남형 애프터스쿨. 네, 전남형 애프터스쿨인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고교 학점제하고도 비슷한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 작은 학교일수록 지역 단위로 연계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고교 학점제도 반드시 학력만이 아니라 자기 특성화된 형식으로 능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발전해야 되니까 결국은 근데 그거는 초중등 교육법에 안 어긋납니까? 괜찮습니다. 애프터스쿨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어떤 법적 테두리 또 대학 입시 제도라고 하는 또 엄격한 어떤 한계, 우리 사회의 어떤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한 7, 8년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때요? 변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이런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남에 고등학교가 한 140개 정도 되고요. 150개 가량 되는데 특성화 고등학교가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대학을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지금 거의 다 미달입니다.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거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다 미달일 겁니다. 뭐 학령 인구가 점점 줄었으니까요. 근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지금 전부 그 탈락자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어떻게 생기냐면 대학 졸업장이 중요한 게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좀 자랑하셨습니다만 전남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전국 취업률 1등 뭐 이런 걸 보니까 점점 더 부모들도 학생들도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등을 하게 된 것은 제가 교육감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교육의 추세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먼저 분석합니다. 그러면 미국이랄지 미국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간 것은 거의 난 대학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우리 같은 공고나 상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유럽의 교육은 직업 교육이 우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 교육의 패턴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봤을 때 유럽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자립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제 자격증의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능력 사회로 전환돼 가고 그런다면 특성화 고등학교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사실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재편을 하면서 학교를 재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것들을 어느 학교에서 상업도 하고 기계도 하고 전자도 한 것들을 재편을 정말 특성화 시켜야죠. 특성화. 이걸 학교끼리 재편을 해서 여기는 상업만, 상업고등학교, 여기는 전자만, 여기는 기계 자동차만 이렇게 재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성화를 시켜서 집중적으로 지원도 하고 교육을 시켰더니 저희 고등학교 작년 졸업생이 그 아부다비 가서 기능 올림픽 가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뭐 취업률도 말할 것도 없고 좋은 직장도 가고요. 뭐 공무원 시험도 많이 되고요. 여러 가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서 현장에 바로 취업해서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 또 대학에 갈 수 있는. 지금 대학은 뭐 그런 식으로 또 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 진학은 정말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피로를 느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피로를 느끼는 학생이 갔을 때 정말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학부모들이 특히 그냥 한 줄로 쭉 가던 자기들 옛날에 살아온 방식에서 못 벗어나는지 가장 문제는 이거 같아요. 교육감 하시면서 제일 답답한 게 학부모들 만날 때가 답답하지 않으세요? 제일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한테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한석봉이 아까 제가 엄마하고 맹모를 얘기를 했듯이 맹자 엄마는 자신 있게 맹자에게 너 공부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나 그 시대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부모님들이 10년 후 장담할 수 있어요? 10년 후를 얘기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럼 뭐냐?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학력도 기초학력이 중요한 그렇죠, 거고 그렇죠. 사람다움인 인성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가 변하니까 아이들도 행복해하죠. 그렇습니다. 애들이 즐거워하니까 네. 무지학교가 왜 학부모님들 좋아하시냐? 애들이 밝거든요. 재밌어라 하거든요. 애들이 행복해하면 교권 추락도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들은 그 애들이 행복해하는 학교 안에서는 존경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되네요. 예. 사실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교육이 가장 중심이 돼서 우리 사회를 선도해 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말하자면 교육이 경제나 정치의 논리에서 휘둘려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머리가 돼줘야 될 교육이 그 꼬리에서 치고 박혀가지고 머리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 참 문제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사실 수십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 교육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새로운 철학으로 무장을 해서 예.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니 예. 변할 수 있더라, 그렇습니다. 달라질 수 있더라 예. 라는 어떤 희망을 좀 본 것 같아서 예. 아주 기분이 좋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그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 우리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꿀 수 있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바꿔서 뛰어들어 봅시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